네, 안녕하세요. MNS 아카데미 부원장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공통문항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m에 대해서 m의 12제곱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m 12제곱의 n제곱근이라는 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제곱을 해서 n제곱해서 m의 12제곱이 되는 수를 구하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때 정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 x가 정수가 되게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자. 이거의 개수를 fm 값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 m은 2부터 9까지 fm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냥 이제 f2부터 f3, f4, 땡땡땡 이제 f9까지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f2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2라는 것은 m 값이 2가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x를 n제곱을 해서 2의 12제곱이 되는 n, 이 정수의 개수 이거를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고, n으로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x는 2의 n제곱분의 n분의 12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가 정수가 되려면 이 지수도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n은 12의 약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n은 1, 2 이상의 자연수 중에 2, 3, 4, 6, 12 총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2는 이제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한번 해볼게요. F3. 자, F3은 M 값이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X의 N제곱이 3의 12제곱이 되게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눠주시면 N제곱으로 N분의 1제곱으로 양변 곱해주시면 N분의 12제곱이 되겠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2, 3, 4, 6, 12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F3도 이제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 3, 5, 7 이런 이제 홀수들, 소수들은 더 이상 이제 지수가 약분될 수가 없기 때문에 m 값이 만약에 2나 3이나 5나 7이 되는 경우에는 fm 값은 항상 5개로 결정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수가 약분될 수 있는 제곱수들 있죠. 4나 9와 같은 제곱수들이나 아니면 세제곱이 될 수 있는 8 또는 합성수인 6, 이제 요 3개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는 2의 제곱이고요.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m 값에다 4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x의 n제곱은 4의 12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는 4의 n분의 12제곱이 되고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의 n분의 2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수가 되려면 n은 24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 3, 4, 그 다음에 6, 8, 12, 그죠? 12 그리고 24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이 경우에는 fm 값이 총 7개가 되겠죠. 그죠? 자, 8 같은 경우는 x의 n제곱이 8의 12제곱이고 x는 8의 n분의 12제곱이 되겠고,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n분의 3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n이 될 수 있는 값은 36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에서 9개지만 1, n은 2 이상의 자연수기 때문에 fm은 총 8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 같은 경우도 fm에 대한 정보는 이제 x의 n제곱이 6의 12제곱인데 어차피 6은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5의 값을 갖는 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5개에다가
그리고 7개, 8개, 7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14가 돼야겠죠. 그래서 답은 4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공통문항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x축이 있고요. 마이너스 1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큰 부분에서는 y는 x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가 1이랑 마이너스 1 체크해 두시고 여기서 자 1에서는 이렇게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x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빵꾸 뚫어 놓고, 자,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이제 fx가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때 hx를 이제 좀 나타내 보겠는데, hx가 두 우극한에 대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hx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hx는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그럼 여기다 이제 0 플러스를 대입해보면 여기는 gx 플러스가 되겠고, t가 2 플러스로 간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g x 플러스 2의 우극한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그래프도 이제 좀 궁금한데, 이 그래프는 이미 여기다 이제 그려놨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얘를 x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그리시면 되겠고, 여기도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는 x 플러스 1, 여기도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랑 이 검은색 그래프를 이제 곱한 게 hx니까 우리가 이제 hx의 그래프를 한번 여기다가 이제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범위가 이제 나눠져 있죠. 범위가 여기 이제 첫 번째 범위,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4개의 범위로 이제 나눠져서 hx를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는 이 x 플러스 2랑 x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x 곱하기 x 플러스 2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타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등호의 결정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그냥 얘가 gx가 아니고 이 우극한이에요. 우극한. 이 우극한이라는 거는 이 1에서 이 함수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우극한이라는 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가 뻥 뚫려 있고 여기는 함수값이 있지만 여기가 우극한이기 때문에 이 값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1에서도. 그래서 우극한 자체가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다를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범위인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 사이는 이제 fx 그래프죠. 이 x 플러스 2 그래프랑 fx를 곱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fx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fx는 여기 이제 함수값이 있겠고, 여기는 뚫려 있지만 이 hx가 나타내는 게 우극한이기 때문에 우극한은 여기 함수값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우극한 자체가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 쪽에 갖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fx가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서 fx 플러스 2를 만들겠고, 얘랑 x 그래프를 곱하면 되니까 fx 플러스 2 곱하기 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마이너스 3 쪽에 등호가 붙어야 되고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다시 얘랑 얘 그래프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hx의 그래프도 우리가 이제 그려줄 수 있는데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1,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3 들어갈 때도 여기 마이너스 3,3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이 사이에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보시면 H1이 이제 3이라고 되어 있는데 H1은 이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3이 이제 맞게 됩니다. 그죠? 니은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연속이냐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자, 끊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세 군데가 되니까 x는 1이랑 x는 1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 다 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1에서 한 군데만 이제 조사를 해볼 건데,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하는 f-1 곱하기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에 대한 자극하는 f1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f-1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f1인데 요게 이제 같은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귿 같은 경우 보시면 g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g-1은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fx 그래프를, 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 그래프의 이제 그래프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사이에서는 얘가 음수고 이제 x도 음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이제 양수 쪽에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범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x 플러스 2가 플러스고 얘가 음수인데, 음수니까 이쪽 부분에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최소값을 갖는 부분은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닌 2번 부분에서 최소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럼 최소값을 갖냐 요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아니죠. 이 두 번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fx 곱하기 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x 1 범위에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1에서는 이제 구멍이, 마이너스 1에서는 이제 함수값이 있고요, 1에서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왜냐면 얘가 플러스고 이 fx가 이 부분에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가 뻥 뚫려 있는 그래프가 나와요. 감소함수이면서.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최소값을 갖냐, 계속 작아지는데 여기가 뻥 뚫려 있어. 그럼 최소값을 절대 가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공통문항 15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9의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조건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처음으로 A7이라는 게 4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항을 구할 건데 8, 9까지 이제 구하게 될 건데 8을 구해야 9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8을 구하려면 n 플러스 2번째 항은 그 전항이 3의 배수인 경우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눠집니다.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와 3의 배수인 경우가 나눠져요. 그럼 A7이라는 것은 3의 배수가 아니죠. 40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A8이라는 거는
A6이랑 A7을 더해야 돼. 그래서 이제 40 플러스 A6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A6이 3의 배수냐 아니냐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A9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A9라는 것은 이 값에 A6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얘가 3의 배수면 이제 3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 얘네 둘을 더해서 이렇게 되겠는데, 어쨌든 A6이 제일 커야 A9도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A6이 제일 클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번째 경우에서 A6이 3의 배수여서 40이 3으로 나눠져서 40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크겠죠. 그죠? 그래서 120인 경우에 A8은 160이 되겠고요. 160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A9는 200이 되겠죠. 요게 A9의 최대값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다시 A7이 40인 경우, 그 다음에 A8, A9, A6까지 이제 해볼 건데, 만약에 A6이 첫 번째 경우 A6이 3의 배수일 때 최대값이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A6이 3의 배수가 아닐 때 생각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닌 어떤 K값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의 배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K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다섯 번째 항이랑 더해져서 7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이제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A5가 3의 배수인 경우가 있어요. 3의 배수 3K가 됐어. 그래서 3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해져서 40이 돼야 돼. 4K가 40이 돼야 되니까 K는 10이 되면서 얘는 30이고 얘는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50이 되겠고 얘는 다시 90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최소값이려면 답이 290이어야 되는데, 일단 답지에 290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최소값이 아니고 다른 최소값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해볼게요. A6, A7, A8, A9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A가 40일 때. 자, 그죠? 그럼 A5가 3의 배수가 아닐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4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나오거든요. 나머지가 1이 나오려면 어쨌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가 어떤 두 개의 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더해서 나머지가 1이 나오려면 이 A6이라는 숫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조건 2여야 되고요. A5도 나머지가 무조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조건 2여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A4까지 한번 건너가 볼게요. A4까지 한번 건너가 볼게요. 나머지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해서 6이 나와야 되겠죠. 3의 배수가 A5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A6은 A4랑 A5를 더해야 이제 A6이 나올 텐데, 나머지가 2인 숫자가 있고 얘가 나머지가 2인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3의 배수여야 됩니다. 3의 배수여야. 그죠? 자, 그러면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K가 나올 거고, 얘는 더해서 4K가 나올 거고요. 얘는 더해서 얘는 5K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K는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24가 되겠고 얘는 8, 얘는 32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여긴 72가 되겠고 72는 3의 배수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면 2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게 돼요. 요게 이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24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